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조예프는 바디스케이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신체의 재현이 만들어내는 신체 풍경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중심보다는 주변에 집중된 것보다는 포괄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다소 낭만적인 뉘앙스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체 자체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들이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점에서 보다 정치적인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미르조예프가 말하는 재현되는 신체는 피와 살이 있는 육체와는 구별되는 것, 하나의 기호로 나타나는 것, 은유적인 의미대로 재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피와 살이 있는 자연적 신체와 그 신체와는 구별되는 정치적 신체가 존재하며 그것은 기호화, 은유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르스트 칸토로비치의 연구서 왕의 두 신체는 군주의 신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왕의 두 신체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두 종류의 신체를 갖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적 신체와 정치적 신체이다. 자연적 신체로서의 왕의 신체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고려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신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 또는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과 유아나 노인의 허약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자연적 신체에서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결점들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정치적 신체로서의 왕의 신체는 정치 형태와 정부를 구성하는 보이거나 조정될 수 없는 신체로서 국민에게 지시하고 공공복리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신체는 유아나 노인, 그리고 자연인이 지배받는 결점 및 무능력이 전적으로 배제되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왕이 정치적 신체로서 행하는 일은 자연인으로서의 왕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능력에 의해서도 좌절되거나 무가치해질 수가 없다. 여러분, 두 개의 신체가 나왔으니 우리의 신체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신체는 어떤가요? 우리는 나약하고 언젠간 병들고 늙어가는 결함이 많은 자연적 신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신체가 있나요? 칸토로비치에 의하면 정치적 신체는 정치 형태, 정부, 공공복리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신체이고 그래서 결점이 없는 완벽하고 불멸하는 신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왕이나 지도자가 아니라서 정치적 신체는 없는 걸까요? 정치 형태나 정부를 대신할 수는 없으니 정치적 신체는 없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사회적 신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병들면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먹는 신체이며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 관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신체이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거나 펌을 하기도 하고 혹은 더 나아가 아름다운 신체를 위해 성형수술을 받기도 하죠. 그런 면까지 고려한다면 우리의 신체를 무작정 자연적 신체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회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물며 중세의 왕의 신체는 어땠을까요? 중세와 근대 초 유럽의 군주 국가들은 봉건제도의 독재 정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하고 위압적인 개인의 견고한 연속성에 의존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군주의 나약함을 보강하기 위해 정치 이론가들은 왕이 두 개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 하나는 인간 존재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육체, 즉 군주 개인의 신체였으며 다른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결함의 범위를 넘어선 불멸의 존재, 결코 죽지 않는 왕이라는 신화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신체의 개념은 근대 정치에서도 신화적 개념과 긴밀히 연결되었죠. 루이스 마리는 왕의 두 가지 신체라는 개념을 고안한 데 따른 변화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왕, 더 킹인데요. 소문자 킹은 완전한 왕, 이때의 왕은 대문자 킹인데요.
이러한 대문자 킹이라는 이미지로 변화되어 재현된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루이스 마리는 소문자 K로 된 킹을 설명하면서 통풍에 의해 부어오른 무릎을 가진 실제의 인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왕의 자연적 신체가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통풍은 체내에 요산이 과다하게 생성되거나 혈액에 쌓이게 되어 발이 퉁퉁 부으며 발병하는 질병을 말하죠. 흔히들 왕의 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왕들은 다른 계급에 비해 풍족한 식사와 간식을 즐겨 먹었고 그에 비해 몸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통풍에 많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완전한 왕, 대문자 킹은 존엄하고 폐하로 칭해지는 정치적 신체를 의미합니다. 즉, 통풍과 같은 결함이 많은 자연적 신체는 완전한 정치적 신체로 변화되어 재현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미지의 변신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자연적 신체를 부인하거나 은폐하면서 정치적 신체를 완벽한 것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전적으로 시각적 재현에 의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토로비치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군주 혹은 지도자는 자연적 신체와 정치적 신체라는 서로 상반되는 신체가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약하지만 강하고 죽지만 죽지 않는 신체인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왕이 불멸하는 정치적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죽는 나약한 신체가 아닐까요? 실제로 불멸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세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이것은 왕의 죽음을 디마이즈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마이즈는 왕의 죽음, 승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계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왕의 죽음은 종결 혹은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왕의 죽지 않는 정치적 신체는 다음 왕에게 곧바로 계승 혹은 이전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치적 신체에 관한 한 국왕은 결코 죽지 않으므로 그의 자연사는 우리 법률상 국왕의 사망이라고 부르지 않고 국왕의 디마이즈라고 부른다. 국왕의 정치적 신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신체가 분리된다는 것. 즉, 정치적 신체가 이제 죽은 자연적 신체로부터 또는 국왕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자연적 신체로 전해진다는 것이 이 말의 함의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 왕국의 군주의 정치적 신체가 자연적 신체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자연적 신체로 전해진다는 것을 뜻하죠. 참 재밌는 논리죠. 왕이 죽을 때 그의 자연적 신체는 죽지만 그의 정치적 신체는 다음 왕에게 곧바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 신체가 갖는 약점들과 한계들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완벽한 이상형의 신체를 재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의 신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연적 신체이면서 동시에 대문자 더 킹으로 존재하는 불멸의 정치적 신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흥미롭게도 북한은 칸토로비치의 논의와 유사하게 공식적인 주체 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 정치적 생명을 가진다고 말하면서 사회 정치적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정치적 생명체로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에 의한 단수 집단의 생명체이며 하나의 유기체적인 생명관입니다. 북한의 경우 칸토로비치가 말하는 지도자의 두 신체뿐만 아니라 인민에게도 두 신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각적 재현에 의존하여 완벽한 정치적 신체로 재현되는 김일성의 신체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이 왕의 두 신체의 논의와 함께 초상화에 재현된 김일성의 얼굴의 권력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는 것입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